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3년 9급 국가직 기계설계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 나온 이 9급 국가직 기계설계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중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난이도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제 풀어야 하는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낮게 나왔고, 대신에 설명 문제에서 생소한 문제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요약집에 적을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 안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꼭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신 분들 지금부터 강의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1번 문제, 기계 설계 시 적용되는 기하공차 중 모양공차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모양공차라는 것은 우리 6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암기를 할 때 우리가 진, 평, 원, 윤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성씨, 진씨, 평씨, 원씨, 윤씨, 성씨였습니다. 모양공차는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공차들이었는데 이 중에 평면도는 아니다. 평면도는 아니다. 평면도가 아니죠. 평면도가 맞고 평행도는 아니다. 평행도는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평원윤이 아닌 것, 평진원 있고 직각도는 진평원윤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직각도는 무슨 공차죠? 자세공차죠. 각도에 관련된 것은 자세공차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미끄럼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미끄럼 베어링이랑 여기 보니까 구름 베어링이랑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구름 베어링에 비해 기동 마찰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기동 토크가 크죠. 그럼 기동 토크가 크다. 이 말은 기동 마찰력이 크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에서 작다라고 한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에 비해 고속 회전에 유리하다. 우리 미끄럼 베어링의 경우에는 공진 속도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리하다. 맞고요. 정합 미끄럼 베어링이 동합 미끄럼 베어링보다 설치 비용이 작다. 정합 미끄럼 베어링은 우리 설치하는데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 정합 미끄럼 베어링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되겠고요. 급유가 용이한 곳에서는 주로 오일리스 베어링을 설치한다. 급유가 어려운 곳이죠. 급유가 어려운 곳에서는 오일이 필요 없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설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유연성 커플링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유연성 커플링 이외에 다른 커플링이 있는 걸 고르면 되는데, 우리가 유연성 커플링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 커플링의 내용을 암기를 한 다음에 고정 커플링이 아닌 것은 유연성 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커플링들은 따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정 커플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답이 4번이었죠. 분할 원통 커플링이 클램프 커플링이라고 해서 고정 커플링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 그림과 같은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서 레버에 힘이 작용할 때 제동 토크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동 토크, 우리 제동 토크 T는 힘 곱하기 반지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힘은 마찰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 뮤 P에 곱하기 반지름은 2, 드럼의 반지름일 테니 2분의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동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 P라는 이 블럭을 미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블럭을 미는 힘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 드럼에서 블럭 방향으로 이와 같이 P가 작용을 한다라고 배웠죠. 자, 이때 여기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찰력이 생겨나는데 이 마찰력의 방향은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런 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그럼 마찰력 뮤 P가 생기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회전 모멘트 평형을 한번 적어 볼 건데, 자, 이때 이 힌지를 기준으로 이 회전력에 자, 여기서 작용하는 회전력들을 모두 더해서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F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라고 보면, 자, 힘 곱하기 거리가 회전력이니까 F 곱하기 L1. 자, 그리고 P는 힌지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P 곱하기 L2. 자, 그리고 자, 뮤P는 자, 힌지 기준입니다. 이 힌지가 아니죠. 여기 있는 이 브레이크 힌지예요. 브레이크 힌지 방향 잡아보면 자, 이쪽에서 L3의 거리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자, F와 반대 방향이죠. F와 반대 방향 마이너스 뮤P 곱하기 L3. 자, 이것이 0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P이기 때문에 P로 묶어보면 FL1 마이너스 P L2 플러스 뮤 L3는 0이다 나오게 되고요. 자, P만 남기고 모두 정리를 해버리면 P는 자, L2 플러스 뮤 L3 자, 분의 FL1이 되죠. 자, 이제 모두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F만 가요. F105 곱하기 자, L1은 1000. 자, 그리고 자, L2 200 곱하기 자, 뮤 마찰 계수는 0.2 곱하기 L3는 50 되겠네요. 자, 약분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약분을 해봅시다. 곱하기가 아니네요. 이쪽이 더하기죠. 더하기. 자, 그래서 분모를 먼저 모두 계산을 해보면 이거 쭉 계산하면 210이 나옵니다. 105랑 210은 2배니까 2 약분해서 결국 500N이 나와요. 자, 그럼 P값 500N 넣어서 제동 토크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0.2 곱하기 500 곱하기 자, 드럼의 직경 나왔나요? 드럼의 직경 200으로 나왔네요. 200. 자, 2분의 200. 자, 그러면 약분돼서 100 되고요. 자, 여기서 0.2 곱하기 100 하면은 20. 자, 결국 500 곱하기 20은 1000 나오죠. 1000. 자, 1000N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블록 브레이크 문제는 계산 문제에서 종종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 바깥 지름이 8cm인 중공축의 축방향으로 8400N의 하중을 가하여 압축 응력이 발생하였을 때 안지름은 이라고 했어요. 자, 중공축입니다. 중공축. 자, 속이 비어있는 축을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압축 응력 시그마 C는 자, 응력은 면적분의 항상 하중. 그렇죠? 자, 이때 면적.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자, D의 제곱인데 중공축이기 때문에 D2 바깥지름 제곱 마이너스 안지름 제곱. 자, 분의 P다라고 써야죠.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것이 안지름 D1이니까 우리는 자, D2 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을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D2 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은 자, 반대편으로 정리를 해보면 파이 시그마 C 분의 4P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D1이죠. 그러면 D1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립시다. D1은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D2 제곱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가졌을 거고 전체 마이너스 부호를 적용을 해주면 자, D2 제곱 자, 플러스 부호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파이 시그마 C 분의 4P. 자, 그리고 루트가 씌워져야죠. 루트. 자, 우리 마지막 단위가 센티미터로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센티미터 단위로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바깥질은 8cm니까 8제곱이죠. 마이너스 4. 자, 하중은 길이 단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그대로 8400. 자, 그리고 파이는 3으로 하라고 있습니다. 3. 자, 곱하기. 자, 시그마 C 4메가파스칼인데요.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죠. 그런데 이 밀리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요. 센티미터 제곱으로. 그럼 밀리미터에 몇 곱해줬나요? 우리가 몇 곱해줬죠? 10의 제곱 곱해야 센티미터 제곱 되죠? 그죠?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분모에 10의 제곱 곱해줬으면 분자에도 곱해야죠. 분자에 10의 제곱을 곱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것이 같다라고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4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꿀 거면 4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10의 제곱. 자, 4 나눠지고 10의 제곱 약분. 자, 84 나누기 3은 28이죠. 28. 자, 그러면 여기 루트. 자, 그럼 64, 88에 64 마이너스 28. 이거 루트 씌운 값. 계산해보면 36이 나옵니다. 자, 그럼 36에 루트 씌우면 6 되죠. 그래서 답은 6cm. 자, 안찌름은 6cm.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볼트의 축하중 Q가 작용할 때 볼트의 머리 부분 전달 능력은 볼트 축 인장 능력의 2분의 1이다. 이때 볼트 머리부의 높이 H와 직경 D의 B를 구해라 라고 있습니다. 자, B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나오고 굉장히 좋아하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달 능력 타우랑 인장 능력 시그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타우 어떻게 구하나요? 타우 전달 능력은 응력이니까 면적분의 하중이죠. 하중 Q. 자, 그럼 이때 파괴 가상 면적 A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전달 능력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전달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머리부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머리부, 이 머리부인데 만약에 하중 Q로 쑥 밑으로 당기면 자, 파괴 가상 면적이 아마 자, 이와 같은 둘레 면적이 될 겁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둘레 면적. 그럼 이 둘레 면적을 구하고자 한다면 원주를 알아야죠. 원주의 크기는 파이 D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이 D를 이 길이만큼 파이 D다 라고 하면 이거 펼쳐놨을 때 이 면적은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 A는 파이 DH, 파이 DH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 DH 분의 Q. 자, 인장응력 시그마는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하중인데, 자, 이때 파괴 가상 면적은 인장을 할 경우엔 여기 어디가 파단이 나겠죠? 그러면 단순히 원의 면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 D의 제곱, 자, 분모에 4는 분자로 올려줍시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요? 네, 전달 능력은 볼트 축 인장 능력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타우는 2분의 1 시그마다. 자,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 DH 분의 Q는 자, 파이 D 제곱 분의 4Q인데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2Q라고 할게요. 자, Q 약분되어 사라지고 파이 D, 파이 T.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D분의 H니까 결국 D분의 H는 자, 분모로 내려가겠죠. 2가 분모로 내려가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자,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두께 5, 바깥지름 305, 원통형 압력 용기. 원통형 압력 용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뭐 구하라고 할 것 같나요? 이제 감이 오죠. 응력 아니면 뭐 두께, 뭐 압력, 허용 압력 이런 것들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최대 허용 압력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이 압력 구하라고 했네요. 원통역 압력 용기는 우리가 딱 이 식만 알면 되죠. 자, 원주 방향 허용 응력 시그마는 2T 분의 PD다. 자, 만약에 원통형이 아니라 구형이다라고 했으면 시그마는 4T분의 PD.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원통형이니까 이 식 써야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 최대 허용 압력. 그렇기 때문에 P는 자, 2T 시그마. 자, 그리고 분모에 D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자, T가 두께 5 곱하기 자, 응력 90인데 자, 아래쪽에 지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지름 보세요. 바깥 지름이라고 해서 305가 나왔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D가 뭔가요? 바깥 지름 아닙니다. 원통형 압력 용기가 있다면 자, 여기서 이 바깥 지름이 아닌 이 안지름을 직경으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이쪽에 압력이 차 있을 테니까 이 안쪽에 있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305를 그대로 넣어주면 안 돼요. 305를 그대로 바깥지름으로 넣어주면 안 되고 안지름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두께만큼을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두께 T 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95에 위쪽에는 900이 나와요. 자, 그럼 295가 거의 300과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3 메가파스칼. 답은 2번. 자, 8번. 자, 기계 도면에서 데이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데이텀 문제는 시험에서 간혹가다 나오는데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전 회차들에서 요약집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약집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요약집에 우리 데이텀은 기하공차의 기준이 되는 형체다 라고 배웠죠. 기하공차를 넣기 위한 기준면 또는 기준선이 데이텀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럼 우리 데이텀에 데이텀을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데이텀 박스가 있는데 이 데이텀 박스의 첫 번째 칸에는 기하공차 기호를 넣어줘요. 이거 뭔가요? 직각도죠? 직각도에 대한 기호를 넣어준 거예요. 평행도를 넣을 수도 있고 원통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기하공차의 기호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칸에는 공차값을 넣어줍니다. 기하공차니까 공차에 대한 값이 있겠죠. 공차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데이텀을 넣어줘요. 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한 구에게 이 네모 한 칸에 A, B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나눠서 우선순위대로 A가 먼저 그 다음 B다 라고 구획을 나눠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텀을 직접 이렇게 기하공차의 기준이 되는 어떤 면이나 선에 기입을 할 때는 화살표를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 자, 8번. 기계도면에서 데이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텀 삼각 기호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든다. 네, 맞는 말이죠. 자,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한 설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이다. 맞죠? 기하공차에 대한 기준이다. 자, 공통 축직선 또는 중심 평면에 데이텀인 경우 중심선에 데이텀 삼각기호를 붙인다. 네, 데이텀 삼각형을 붙여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네 번째,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지시하는 문자를 높은 순서대로 같은 구에게 기입한다. 아니죠. 같은이 아니라 나눠서 다른 구에게 기입을 해야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KS 재료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이 부분도 KS 재료 규격은 자주 나오는 편 아니죠. 간혹가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약집 한번 보고 갈게요. 자, GC라는 표현은 여기 첫 번째 GC라는 표현은 회주철의 표현이고요. 이 회주철 뒤에 있는 이 숫자는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의 최저 인장 강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SF는 탄소강 단강품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단강품이라는 말 낯서시죠? 네, 단강품이라는 것은 소성 가공을 해서 만든 어떤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강을 소성 가공하면 이것은 SF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온 이 숫자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최저 인장 강도를 표현합니다. 최저 인장 강도가 340이다는 표현이고 그 뒤에 있는 A라는 것은 A와 B로 나누어서 각각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열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붙은 알파벳은 열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SS라는 것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400은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해요. 400은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M이라는 의미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 굉장히 잘 제작된 탄소강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서 20C는 여기서 C라는 말이 탄소예요. 탄소, 카본, 탄소. 자, 탄소의 함유량을 나타냅니다. 탄소강이기 때문에 탄소를 함유했겠죠. 자, 그래서 20이라는 것은 0.20%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선 숫자들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데 보통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지만 기계 구조용 탄소강 마지막에 C가 붙은 것에서는 탄소 함유량을 나타내고 자, 사실상 20 정도의 20 만약에 이게 진짜 인장 강도였다라고 하면 2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뜻이 되는데 자, 보세요. 150, 340, 400 이렇게 100대 단위 인장 강도들이 있었는데 기계 구조용 탄소강 굉장히 단단해야 합니다. 이런 게 2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으로도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담으로 이 기계 구조용 탄소강 SM20C는 마찬가지로 한 4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의 인장 강도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자, 문제로 가보니까 인장 강도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20 인장 강도다 했으니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베어링 위에 설치한 윤활유 탱크로부터 베어링을 급여하고 이때 흘러나온 윤활유는 펌프를 이용하여 탱크로 순환시키는 방식의 윤활법은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죠? 그러면 또 요약집 적어야겠네요. 자, 요약집 한번 열어봅시다. 자,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법이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링 윤활법. 자, 링 말 그대로 반지 형태입니다. 자, 축에 결합된 링이 기름을 묻혀주는 윤활법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자동 급유가 되며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이 돌아가면서 자동 급유가 되면서 이물질도 막아주는 그런 윤활법이 링 윤활법이다. 자, 2번 적하 윤활법이라고 있는데 이 적하는 영어로 드랍이에요. 드랍. 자, 떨어뜨린다는 말이죠. 용기로부터 니들 밸브를 통해 그냥 밸브 이런 수도꼭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윤활유가 들어있는 통이 있는데 수도꼭지 열어서 그냥 똑똑똑똑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량을 윤활할 수가 있겠죠. 일정량을 윤활하는 윤활법으로 주로 경하중, 하중이 적은 경우에 사용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력 윤활법입니다. 중력은 말 그대로 그래비티, 중력을 이용해서 윤활하는 방법인데 자, 베어링 위에 탱크로부터 급여하고 자, 보세요. 베어링이 이렇게 있을 때 탱크가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윤활유가 똑똑똑 떨어지겠죠. 이것은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자, 앞서서 드랍 방식도 뭐 중력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밸브가 있었고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떨어지는 그런 중력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윤활을 하고 나서 조금 더 흘러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윤활유에 대해서는 펌프로 다시 올린다. 펌프로. 아, 네, 이거 펌프인가요? 네네. 팽창 밸브를 제가 그랬네요. 어쨌든 펌프로 올린다. 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펌프로 다시 순환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그리스 윤활법. 네. 자, 그리스, 이것도 윤활제죠. 자, 고체 윤활제인데, 이것은 베어링이 회전하면서 회전으로 인한 마찰 온도에 의해서 이 고체 그리스를 녹여서 윤활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자, 윤활유 탱크로부터 베어링을 급여하고 펌프로 올린다. 그러면 우리 중력 윤활법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원형 중실축의 중심에서 전다 능력은 없다. 자, 중실축의 중심에서 전다 능력. 자, 비틀림 모멘트를 받게 되면은 거리에 따라서 최외각에서 가장 큰 비틀림 모멘트를 받고 점점 선형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중심에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비틀림 모멘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다 능력도 없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바흐의 축 설계 조건은 굽힘 모멘트를 받는 축의 강도 설계에 사용된다. 자, 굽힘이 아니라 바흐는 비틀림이죠. 비틀림.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자, 3번 묻힘키를 사용하면 강도가 저하된다. 네, 맞는 말이죠. 축을 파내기 때문에 저하가 됩니다. 자, 4번 같은 크기의 토크를 전달할 때 중공축이 중실축에 비해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 자, 중공축으로 제작을 하면 구멍을 절반 뚫더라도 우리가 그때 전달 토크의 비를 봤더니 15분의 16 정도, 네, 중실이 15분의 16, 약 0.01 정도의 크기만큼 더 큰, 0.01이 아니죠. 0.12 안에 1.12 정도, 1.12배 정도의 크기의 토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멍을 절반을 뚫어버렸는데도요. 자, 그래서 효율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토크를 전달할 때 중공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12번 안찌름 200mm인 관 속으로 흐르는 유체 평균 유량 1대 유속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이 문제는 유량 C가 아니야 이런 물어보는 문제 같네요. 자, 유량 Q는 면적 곱하기 평균 속도죠. 자, 그럼 우리 평균 속도 V를 구하고자 한다면 면적분의 유량. 자, 면적은 원관이라고 했으니 파이 D의 제곱 그리고 4가 분모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 자, 곱하기 자, 미터 단위로 구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미터 단위로 넣읍시다. 자, 그리고 파이 파이는 3 자, 파이 3으로 대입을 해주고요. 자, 안찌름이 200mm라고 했으니 이것은 0.2m죠. 0.2m의 제곱. 자, 3 약분되고 자, 4 약분되어서 0.1의 제곱. 약분. 그럼 0.1분의 1은 10이 되죠. 그래서 10m/s. 답은 2번. 자, 13번. 볼라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볼라사 문제도 많이 나오진 않죠. 보통은 톱니나사,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볼라사가 나왔어요. 자, 읽어보니까 자, 1번 고속 구동 시 소음이 작다. 여기 볼라사 뭐죠? 구슬 같은 거 막 들어가가지고 회전하는 거죠. 그럼 딸그락딸그락 거릴 겁니다. 자, 그래서 소음이 크죠.
자, 니은 가격 저렴하고 가공하기 쉽다. 볼을 하나하나 넣어야 되니까 비싸겠죠? 그리고 가공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 네. 동그라미 X. 이것도 X. 자, 디귿 나사 효율이 높고 백래시가 작다. 네,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고 백래시도 작아지죠. 그래서 맞고요. 자, 리을 공작기계 자동차의 조향 장치에 사용된다. 네, 굉장히 정밀한 어떤 조정 장치에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14번 외접하는 두 평기어의 각속도 비가 3대1. 이 수의 합이 80개, 모듈이 5일 때 두 기어 사이의 중심 거리는 이라고 물었어요. 우리 중심 거리 구하는 공식 알아야죠. 외접이라고 했으니까 중심 거리 C는 2분의 dB 플러스 dA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모듈이 나왔고 이수가 나왔으니까 이 dB, dA를 모듈 곱하기 이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기어가 맞물려 있다면 모듈은 똑같을 거니까 모듈로 묶어버리면 자, D는 MZ죠. 자, 그래서 이수 B 플러스 이수 A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모든 물성치가 다 나와 있네요, 벌써. 자, 그래서 모듈은 5 곱하기 이수 두 개 더한 것은 80이라고 했습니다. 80. 자,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200mm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저 각속도비 3대1 알려준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물성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15번 벨트 전동과 체인 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벨트 전동이랑 체인 전동 차이점 뭔가요? 자, 벨트는 미끄럼이 발생하는 자, 그런 전동이었고 체인 전동은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미끄럼이 없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였죠. 자, 그래서 보기로 가서 봅시다. 1번 벨트 전동은 피동축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벨트는 유연하고 충격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벨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 없는 반면 체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하다. 자, 잘못됐죠? 벨트 전동이 초기 장력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체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고 자, 3번 벨트 전동은 마찰에 의한 전동이며 체인 전동은 맞물림에 의한 전동이다. 맞는 말이죠. 자, 체인 전동은 미끄럼이 없어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 미끄럼 없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질량 관성 모멘트가 4인 플라이 휠이 부착된 전단기가 강판을 절단하여 회전 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 선형 감소겠죠. 선형 감소 한번 적어볼게요.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감소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전단기가 한 일은이라고 물었어요. 일단 여기 플라이 휠이라고 나왔네요. 자, 플라이 휠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플라이 휠 문제 나오면 대부분 과잉 에너지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한 일 킬로줄이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가 킬로줄 단위이기 때문에 한 일을 구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과잉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잉 에너지 공식 델타 E 우리가 어떻게 썼나요? W 제곱 I 델타라고 썼죠? 이거 어떻게 썼죠? 자, 플라이 휠이니까 휠 해서 W 제곱 I 이제 L은 델타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자, 암기가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형으로 감소하는 이 회전 속도를 보아하니 자, 어느 회전 속도 하나를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회전 속도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회전 각속도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 회전 속도 RPM 단위로 나왔으니까 우리 각속도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회전 속도가 각속도가 60분의 2파이 첫 번째 회전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60 자, 2파이에 곱하기 2400 60, 2400 나누면 무엇인가요? 40인가요? 40 맞죠? 40 그럼 80파이가 되겠네요. 자, 8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2 이것은 60분의 2파이 곱하기 1200 자, 절반값인 40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평균 각속도 자, 2분의 자, W1 W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 40 분의 2파이 결국 플러스죠. 플러스 평균이니까요. 플러스 그러면 6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평균 각속도에 60 넣어주면 되고 자, I는 질량 관성 모멘트 바로 나왔네요. 4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는 각속도 변동률이죠. 각속도 변동률 델타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평균 각속도 분의 자, 처음 각속도 마이너스 나중 각속도였습니다. 그럼 평균 각속도는 우리가 60파이로 구했고요. 자, 처음 각속도는 80파이 그리고 나중 각속도는 40파이 자, 그럼 이것은 3분의 2가 나오네요. 자, 이제 다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60 제가 파이를 계속 썼는데 이걸 못 봤네요. 이게 단위랑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분의 파이 네, 분의 파이면 약분되어 사라지겠네요. 여기 다 파이 없어지면 되겠네요. 파이 다 없애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되죠. 제곱 곱하기 자, 질량 관성 모멘트 4 곱하기 자, 변동률 3분의 2 자, 그러면 3600에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 자, 약분 1200 자, 1200에 8 곱하면 9600이죠. 9600 그렇죠? 줄 단위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단기가 한 1kJ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9.6kJ이 되겠네요. 답은 3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두께가 10인 평벨트로 연결된 원동축 풀리와 종동축 풀리 자, 각각 300, 200으로 회전하고 종동축 풀리의 지름은 몇이겠느냐 자, 단 원동축 풀리의 지름은 600인데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벨트의 두께를 고려한다. 자, 보통은 풀리의 직경에 비해 벨트의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고려 안 하는데 여기서는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벨트를 고려해서 직경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회전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속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속비는 NA 분의 NB로 표현이 가능하죠. 원동축이 300, 자, 종동축이 200, 결국 3분의 2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속비는 또한 DB 분의 D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대로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 벨트 두께를 고려해라 라고 했죠. 꼭 두께를 고려해야죠. 그러면 원동차가 좀 작겠죠. 원동차가 조금 작고 종동차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벨트가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벨트의 두께가 T라고 보면 원동차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동차 입장에서 T1 여기 T2 그러면은 이 직경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DA 직경에 플러스 양쪽에 T가 있으니까 이 T를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벨트 두께를 고려하라고 하면 이 벨트 끝에 형상을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이 벨트 중심이 직경의 끝이다라고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벨트 중심. 자, 그럼 벨트 중심이면 두께가 2분의 t가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2분의 t이기 때문에 2분의 t가 두 개. 즉, 여기에 2 곱하기 2분의 t. 자, 아래에도 2 곱하기 2분의 t가 추가된 그런 직경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db 플러스 t, da 플러스 t 이것이 3분의 2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b니까 자, db 플러스 t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 2분의 3 da 플러스 t가 돼요. 그럼 우리 t 넘겨버리면 db는 자, 대입해버리겠습니다. 바로 2분의 3 곱하기 da 600 t는 10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610을 2로 나누게 되면은 305가 되나요? 305가 되고요. 자, 305를 또 3을 곱하면 91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10을 하면 905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벨트 두께를 고려해라 라고 해가지고 아, t 양쪽에 t가 들어가는구나. 여기 2t구나. 2t구나. 그래서 2t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4번이 나옵니다. 910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자, 벨트를 고려를 할 때는 벨트 중심의 거리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8번 그림과 같이 질량 관성 모멘트가 J인 강체 원판이 설치된 축에 주기적으로 토크 T가 작용하여 비틀림 진동 발생할 때 위험 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위험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험 속도 NC의 일반식을 알아야죠. NC의 일반식은 2파이분의 60 루트 질량분의 탄성계수입니다. 스프링 계수입니다. 탄성 계수라고도 부르는데 스프링 계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토크가 주어지면서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고려를 할 때는 식이 또 달라지죠. 2파이 분의 60 루트 자, K까지는 같은데 여기 아래에 질량 관성 모멘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여기 어떤 식이 나오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토크가 작용하는 질량 관성 모멘트를 가진 이 강체의 스프링 계수는 전단 스프링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이 전단 스프링 계수는 세타분의 비틀림 토크, 비틀림 모멘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 퍼 라디안 이라는 단위, 굉장히 생소한 단위가 하나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세타, 비틀림 각에 대한 공식이 있죠. GIP 분의 T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식을 세타분의 T로 정리를 해버리면 결국 GIP 여기에 L을 나눈 값이 돼요. 결국 이 식이 L분의 GIP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결국 이 K 값은 L분의 GIP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2파이 분의 60 루트 안에 JL 들어가게 되고 GIP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자리를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그 전에 이 IP 극관성 모멘트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극관성 모멘트 IP는 자, 32분의 파이 D의 제곱, 4제곱이죠. 그렇죠.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2파이분의 60 자, 루트
자, G, 파이 D의 4승. 자, 그리고 분모에 32JL. 자, 약분할 수 있는 것. 네. 이 약분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30, 그리고 분모의 파이. 자, 루트에. 자, 여기 보시면 D 4제곱 있습니다. D 4제곱,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 D제곱 되죠. D제곱 붙여주고, 여기는 네, 파이 G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변에서도, 네, 분모에서도 30이라는 것이 16 곱하기 2죠. 16은 4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4가 나갑니다. 4. 자, 그리고 2가 남고 JL이 남죠. 자, 그러면 30 나누기 4, 2분의 2파이 분의 15D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루트 아는 그대로 파이 G에 2JL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내접 원통 마찰차에서 축간거리가 600, 원동차의 회전속도 1000, 종동차 250rpm.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이 600일 때 최대 전달 동력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전달 동력 H는 우리 비틀림 모멘트 곱하기 회전 각속도죠. 이런데 내접 원통 마찰차라고 했어요. 그래도 마찰차는 마찰차니까 마찰력에 곱하기 2분의 D인데 이때 원동차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종동차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자, 전달 동력이기 때문에 원동차 기준으로 해야죠. 원동차에서 동력이 발생해서 전달을 할 거니까 원동차 기준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곱하기 60분의 2파이 자, NA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동차 기준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원동차의 직경, 원동차의 직경만 알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축간거리 알려줬으니까 축간거리 C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내접하는 경우에 축간거리는 2분의 종동 마이너스 원동이었죠. 자, 이것이 600mm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속비는 자, NA 분의 NB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회전속도, 원동차의 회전속도가 1000, 종동차가 250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자, 이것은 DB 분의 DA니까 결국 DB는 4DA가 되네요.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입을 하면 자, 2분의 3DA는 600이 나오고요. 자, 결국 DA는 400mm가 나오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찰계수 0.2 곱하기 밀어붙이는 힘 600 곱하기 자, 2분의 400. 그런데 이 밀리미터 단위네요. 우리 동력 단위 여기 와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는데 와트는 줄 퍼 세크고 자, 줄은 뉴턴 미터죠. 뉴턴 미터 퍼 세크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400mm가 아닌 0.4m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0.2가 되겠네요. 2를 나눴으니까 곱하기 자, 2파이에 회전 속도 원동차는 1000 자, 분모에 60 자, 약분해 보겠습니다. 60, 600 이거 10 되고요. 네, 끝이네요. 자, 그래서 0.2, 0.2 여기 0단위들 여기서 약분 2개 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8. 8에 남은 것. 자, 10에 또 10이 남았네요. 그럼 800. 그리고 파이가 남았네요. 파이. 자, 와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와이어 로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와이어 로프 우리가 배운 바로는 와이어 로프의 직경
풀리의 직경에 소선의 직경, 비율 그 정도 배웠었는데 여기서 와이어 로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물어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집 한번 더 적어봅시다. 자, 와이어 로프의 꼬임 방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통 꼬임이라는 것은 스트랜스의 꼬임과 소선의 꼬임이 반대 방향인 꼬임. 자, 보통은 반대 방향이다. 보통은 반대 방향. 자, 랭 꼬임이란 스트랜스 꼬임과 소선의 꼬임이 같은 방향일 경우, 보통이 아닌 랭 꼬임. 이것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두 개가 반대인 상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스트랜스란 말이 나오고 소선이란 말이 나왔죠. 이것도 좀 알고 갑시다. 자, 소선은 하나의 철사예요. 철사는 우리가 이 녹아있는 철을 이렇게 임발을 쭉 하게 되면은 철사 하나로 이렇게 쓱 나오겠죠. 자, 이것을 여러 개를 꼬은 것이 스트랜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랜스를 또 여러 개를 또 꼬은 것이 와이어 로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와이어 로프는 그냥 철사를 꼬은 게 아니라 철사로 스트랜스를 만들어서 그 스트랜스를 또 꼬은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선을 꼬을 때 스트랜스를 만들기 위해서 소선을 꼬을 때와 와이어 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랜스를 꼬을 때 방향에 따라서 꼬임의 방향, 종류가 두 개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랭 꼬임은 같은 방향일 때 그렇게 부른다. 자, 이것을 알면은 20번 문제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철 또는 강철의 철사를 꼬아서 만든다. 맞죠? 자, 두 번째 윈치, 기중기 등에서 동력 전달. 맞죠? 와이어 로프를 거는 방법에는 연속식과 병렬식이 있다. 네, 맞죠? 자, 스트랜스의 꼬임과 소선의 꼬임이 반대 방향이면 보통이고요. 같은 방향이어야 랭이다. 잘못된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9급 9까지 기계설계 문제 풀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한 개념이 많이 나와서 우리 요약집에 적을 내용이 많았죠? 여러분들 기쁘시지 않나요? 요약집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내가 모르는 게 나왔네? 하고 기쁘시지 않아요? 저는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방주사 한번 맞고 가면 시험에 이 내용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약집 적는 거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잘 적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